자,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공격적으로는 나름 좋은 포인트들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수비적으로는 아주 실망적이었던 경기였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토트넘이 공격할 때 5명의 선수를 확실하게 사용을 했죠. 윙백이 올라가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이 축구가 사실은 콘테 감독의 전형적인 윙백의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축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 오늘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었잖아요. 사우스햄튼이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할 때 반대편에 무조건 윙백이 한 명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는 쪽에서 토트넘이 풀어나오기만 하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의 왼쪽 측면을 압박이 들어갈 때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포로가 정말 끝까지 올라가 있죠. 여기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을 벗어나면 포로 쪽으로 볼이 전개가 되기만 하면 포로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포로 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사우스햄튼이 왼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면 포로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줬다는 거. 요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잘 활용을 했어요. 득점도 이런 장면에서 나왔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사우스햄튼의 수비수가 4명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수는 최전방에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 3명이 있고 왼쪽에 벤 데이비스가 올라오고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수비 숫자는 4명, 토트넘의 공격 숫자는 5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포로에게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붙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끌어주니까 포로 쪽에서 공간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포로에게 정말 예술적인 패스를 뿌려줬고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들고 나왔던 약속된 패턴 플레이고요. 그리고 이 어시스트로 손흥민 선수가 통산 5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고 이때 포로가 그냥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을 사우스햄튼이 커버를 못하니까 포로가 올라와서 패스가 들어가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이렇게 포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있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면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포로가 예술적인 롱패스를 계속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들어가주면서 패스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고 여기서 물론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잘 안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반복이 됩니다. 아까랑 다른 장면인데 이 장면도 포로가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포로가 패스를 넣어주고 이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발 앞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토트넘이 윙백을 올리는 축구가 공격적으로 안 좋았던 건 뭐냐면 특히나 월드컵이 끝나고 페리시치의 폼이 안 좋아지고 에메르송 로얄은 공격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선수고 하다 보니까 윙백을 높게 끌어올렸는데 좌우 측면에서 공격적인 마무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포로가 들어오니까 포로에게 공간이 났을 때 포로가 크로스나 득점으로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공간이 났을 때는 반대편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어쨌든 콘테 감독의 축구는 윙백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한데 포로라는 아주 공격적인 윙백이 오늘 경기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동안 줄기차게 시도했던 크로스가 통했던 경기였죠. 늘 말씀드리지만 크로스가 통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우스햄튼이 2명의 중앙 수비수가 모두 부상으로 나갔죠. 벨라코체프와 베드나렉 이 2명의 키가 큰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의 중앙 수비 라인에
제공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나오는 걸 보면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릴 때 케인이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페리시치와 케인을 막고 있는 선수가 나일스와 카일 워커 피터스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 사우스햄튼의 수비수들이 케인과 페리시치보다 키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케인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사우스햄튼의 수비수들을 보시면요, 전혀 케인에게 제공권 경합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로메로가 세트피스 상황이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메로를 상대하는 선수가 베드나렉이 나가면서 교체로 들어왔던 원래는 풀백을 보는 나일스였습니다. 나일스가 로메로를 막다 보니까 로메로가 먼저 머리에 맞췄죠. 머리에 맞춰서 어떻게든 떨어뜨려 주니까 이 떨어뜨린 공이 페리시치에게 흘러갔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크로스가 통할 수 있을 때는 크로스가 나름 괜찮은 패턴이다 라는 걸 보여줬던 경기였고, 오늘만큼은 크로스가 꽤나 위협적이었어요. 사우스햄튼의 제공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토트넘 수비에 안 좋은 점들이 오늘 다 나타났거든요. 오늘 사우스햄튼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6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 사우스햄튼이 우위를 가져가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3-4-3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포인트 중 하나가 중원의 선수가 부족하다. 특히나 이 중원 라인 바깥에 있는 클루셉스키나 손흥민이나 페드로 포로나 벤 데이비스, 이 좌우 윙백이나 측면 공격수들이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 자연스럽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스킵이나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았을 때 중앙에 선수가 많으니까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세컨볼 싸움에 아주 불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토트넘이 3대1이 되는 순간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 아주 안 좋았어요.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손흥민이든 쿨루셉스키든 케인이든 다 내려와서 아주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박스 안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볼이 떨어지잖아요. 이 볼이 떨어질 때 애초에 토트넘이 중원에서 선수가 부족한데 선수들이 내려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사우스햄튼이 크로스를 올릴 때마다 떨어지는 세컨볼을 사우스햄튼이 거의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컨볼 싸움에서 토트넘이 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수비 라인을 내렸는데 실점을 2번이나 허용했죠.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을 압박할 때 하나의 블럭이 되어서 움직이거든요. 한쪽 측면에서.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선수가 측면 공격수인데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호이베르나 스킵이 볼을 잡았을 때 중원 라인에서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스킵이나 호이베르가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길 때가 많았죠. 여기서 빼앗겨서 토트넘이 위기를 맞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토트넘 선수들이 모든 선수가 내려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다 보니까 요 앞 공간이 자연스럽게 빌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볼을 걷어내는 순간 요 앞 공간에서 세컨볼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볼이 떨어지는데 요 세컨볼 싸움에서 파페사르나 호이베르, 스킵 이런 선수들이 다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요 공간으로 사우스햄튼이 볼이 떨어질 때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코너킥이 나오면서 파페사르가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뛰어들어오는 사우스햄튼의 선수를 발로 걷어차는 어처구니 없는 반칙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한 거거든요. 파페사르의 안 좋았던 판단, 경험 부족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 전 장면에서 애초에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세컨볼 싸움에서 지면서 코너킥이 나오고 그 코너킥 장면에서 파페사르의 실수가 나왔다.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동점골을 실점할 때도 세컨볼 싸움에서 졌던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죠.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여기서 제공권 싸움을 하는 장면인데 제공권 싸움을 할 때 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요 앞 공간에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이상하리만큼 토트넘의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물러나 있으니까 세컨볼 싸움에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고 이 세컨볼에서 지니까 사우스햄튼이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그동안 3-4-3을 쓰면서 두 명의 미드필더밖에 없다는 중원 싸움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 수비 라인을 내려버리니까 이 내려버린 상황에서 세컨볼 싸움이 안 됐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워드 프라우스가 볼을 잡을 때 호이베르가 한 명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는 스킵 한 선수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라비아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스킵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면 보시면 라비아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스킵이 섣불리 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올라가면 호이베르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스킵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라비아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였고 라비아가 볼을 편하게 소유를 하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고 완벽하게 수비라인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득점이 나오죠. 결국에는 토트넘의 중원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사우스햄튼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모여드는 전형을 만들면서 잘 노렸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토트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실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데도 실점이 많다. 이거는 수비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점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실점을 많이 한 팀입니다. 28경기에서 40개의 실점을 기록했고요. 물론 이제 경기 숫자가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 혹은 두 경기 많긴 하지만 4위권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실점이 많다? 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팀 보세요.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리버풀, 맨유는 이게 리버풀에게 7실점을 허용해서 실점이 많은 건데 7실점을 빼면 얼추 요정도 돼요. 요정도.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 가장 실점이 많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컨셉이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비적으로 하는데 수비가 흔들립니다. 분명히 이것도 있어요. 다이어라던가 지금 페리치도 수비가 안 되고 랑글레도 수비가 약간 불안할 때가 있고 포로도 수비가 좀 불안하죠. 수비적으로 선수들이 불안하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경기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전술적으로도 너무 내려가 있으니까 세컨볼 찬스를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있다. 약간 굴욕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멀티골을 기록한 게 10경기 만에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였고요. 사우스햄튼이 리그에서 3골을 넣었던 적이 재미있게도 지난 시즌 24라운드에서 토트넘에게 3골을 넣었던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으로 3골을 넣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에 득점을 진짜 못하는 팀이거든요. 이 팀에게 3골을 먹혔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유일하게 사우스햄튼에게 3골을 먹긴 팀이 토트넘이다 라는 건 지금 토트넘의 수비가 어쨌든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50번째 어시스트 요게 나왔다는 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좋지만 토트넘이 수비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4위 싸움에 또
한 발 뒤처지게 됐다. 순위를 보시면 토트넘이 28경기에서 49점이거든요. 49점. 그런데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하고 2점 차입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2경기를 덜하고 승점이 7점 차이예요. 이러면은 1점 차이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리버풀에게. 브라이튼 토트넘보다 3경기를 덜하고 지금 7점 차입니다. 이러면 브라이튼도 토트넘과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 브라이튼이 승점 차이가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못 쌓으면서 4위 싸움에도 분명히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였다.